이기적인 성격은 아이의 성장 과정이나 자기중심적인 발달 단계상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지만, 지나치면 다른 사람과 마찰이 일어나면서 사회성 발달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부모님들은 걱정이 크실 텐데요. 안녕하세요. 재현쌤의 요가쉼터 재현쌤입니다. 친구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지 않거나 자기 것만 챙깁니다. 또 심부름이나 부탁을 하면 하지 않으려고 해요. 심지어 그걸 왜 내가 해야 하냐고 묻기도 하는데요. 요즘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할 때 우리 아이가 너무 이기적이고 배려심이 없는 아이로 자라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놀잇감을 다른 친구에게 빌려주지 않으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기적인 성격은 아이의 성장 과정이나 자기중심적인 발달 단계상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지만, 지나치면 다른 사람과 마찰이 일어나면서 사회성 발달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부모님들은 걱정이 크실 텐데요. 오늘은 공감과 배려와 존중, 이 세 가지를 통해 이기적인 아이를 어떻게 훈육하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감과 배려. 이기적인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마음에 관심이 없고 공감을 잘하지 못합니다. 공감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 상황을 고려하고 마음속 깊이 이해해서 행동으로 돕는 것을 말합니다. 공감이 생기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배려할 수 있어요. 배려란 다른 사람의 상황을 공감하고 느끼고 공감으로 느낀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즉, 친구가 울고 있을 때 슬퍼하는 친구의 마음을 알아주고 친구에게 괜찮아? 하고 위로해주는 것이에요. 상대방의 감정이나 기분을 공감하는 것은 아이가 친구를 사귀거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감과 배려를 잘하는 아이들은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많고 교우관계가 좋아요. 주변에 사람이 많아지고 친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각과 행동이 점점 성숙해지고 정서적인 안정감이 있는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아이에게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부모는 어떻게 훈육해야 할까요? 아이의 말에 적극적으로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가 엄마 미워, 오빠한테만 선물 주고 할 때 오빠는 초등학생이니까 필요한 게 많잖아 하고 설명하는 대신에 엄마가 오빠를 더 많이 사랑한다고 느껴서 섭섭했구나 라고 말하고 꼭 안아주세요. 또 아이가 놀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거 재미없어 하며 포기하려고 하면 별로 해보지도 않고 그만둬? 라고 말하는 대신 그래, 종이접기는 정말 어려워. 쉬운 일이 아니지? 라고 말하면서 등을 토닥여 주세요. 사람들은 대부분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주기를 바랄 뿐 해결책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먼저 아이의 말에 적극적으로 공감해 주세요. 힘든 상황에서 부모로부터 공감을 받은 아이는 다른 아이가 비슷한 상황에 있을 때 공감해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치원에서 슬픈 친구를 잘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아이의 부모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가정에서 아이에게 자주 사용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존중.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고 공감하려면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존중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높여서 귀중하게 대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존중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친밀하게 되고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아이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말합니다. 이런 행동은 아이의 사회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는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럼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친구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네고 미소를 짓고 칭찬을 하고 경청하며 안부를 묻는 것, 이런 표현들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또 내가 소중하듯이 상대방도 소중함을 알아서 상대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해요. 예전에 현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석현이라는 친구가 도서실에서 자기 옆에 앉아서 같이 책을 보려는 수호에게 저리 가! 나는 너랑 보기 싫단 말이야!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친구와 같이 책을 볼 수 없어? 라고 말을 했더니 석현이는 나는 수호가 싫어요 라고 말해 옆에 앉아있던 수호가 그 얘기를 듣고 펑펑 울었어요. 저는 그때 석현이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친구가 있고 나와는 맞지 않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 너가 수호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야.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특별하고 아주 소중한 존재란다. 수호에 좋지 않은 점도 있지만 잘 살펴보면 좋은 점도 있을 거야.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장점이 하나씩은 다 있거든. 석현이가 친구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 만약 아까 너가 한 말을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한다면 넌 어떤 생각이 들겠니? 이렇게 비난 없이 아이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만 해서 그런지 평소 자기 중심적인 면이 강했던 석현이도 가만히 제 이야기를 듣고 있더라고요. 평소 부모는 자녀를 주체적인 인간으로 바라보고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다양한 행동들을 아이 입장에서 이해하고자 노력해서 존중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은 자기가 받았던 대로 다른 사람도 존중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옷을 입을 때도 하얀색이 좋아, 파란색이 좋아? 하고 묻고 음식을 먹을 때도 스파게티 먹을래, 피자 먹을래?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세요. 스스로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율성과 함께 다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나 자신도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존중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들려드릴게요. 어느 마을에 얼굴에 혹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철이 없던 그의 아내는 남편을 놀리느라 혹부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녀를 혹부리 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부부는 후에 먼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철이 든 아내는 남편을 이제는 박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박사 부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기적인 아이를 훈육할 때 부모가 꼭 지켜야 할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육아쉼터에서 잘 쉬셨나요? 다음 시간에 육아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육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